네, 안녕하십니까. 합격여파원 변호사 시험 담당 팀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3학년이시거나 아니면은 엊그제 불합격하시고 이렇게 오신 선생님들 아니면은 수료나 졸업 유예하셔가지고 지금 그 변호사 시험 대기하고 계시는 내년에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합격하셔가지고 지금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졸업 유예라든지 수료하신 선생님들도 멘탈 약해지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학년이시거나 아니면은 그제 지금 불합격하신 선생님들 멘탈적으로나 힘드시고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멘탈 잡으시고 이번 멘탈 잡으시고 하시면은 내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반드시 전부 다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합격 전략 설명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격 전략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진행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강의형과 관리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강의형과 관리형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현직 강사님들의 공부 꿀팁과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의 수험 후기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번 설명회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인강과 그리고 실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실강은 직접 오셔서 듣는 게 실강이고, 인강은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인강입니다. 인강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반면에 또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지 못한 것은 내일 듣지 못하고 또 내일 모레는 내일과 내일 모레는 더더욱 듣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시 팀장인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강으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집이 파주라든지 일산, 의정부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학원까지 오는데 편도가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고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되 현재 오픈 채팅이라든지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공부량 체크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선생님들의 로스쿨 동기라든지 선후배들과 함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오픈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단톡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스터디원들을 모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실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공부량 체크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분기별로 꼭 내가 이때는 무엇을 듣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무조건 꼭 반드시 정하신 다음에 스터디원들과 공부량 체크 스터디를 통해서 인강을 실강과 동일하게 그 시간 내에는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강의형 종합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형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4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핵심 정리, 그리고 방학 때는 기록형 기출해설과 최신 판례, 그리고 3파트로는 진도별 사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이 4파트가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타 학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순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다른 학원과 동일하다라고 그리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4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법 핵심 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20회로 진행할 예정이고 민소는 15회, 상법은 15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은 16회로 20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강을 통해서 오전 오후라든지 아니면은 강사님께서 1시간에 각 요일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연장 수업하는 걸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거는 추후에 다음에 박승수 강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민소 상법 역시 15회로 진행하고, 형법과 형소는 홍영철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16회, 그리고 형소는 14회, 형법과 형소도 마찬가지로 3회씩 연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행정법은 신규 변호사님께서 각각 11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파트인 기록형 기출해설과
최신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오전과 오후로 연강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형사법 기록형은 저희 홍영철 변호사님께서 7월 9일부터 진행하시고, 공법 기록형도 전병주 변호사님께서 7월 21일부터 각각 10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사 기록형은 저희 그 진도별 사례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진도별 사례가 8월 달에 진행하는데, 민법, 민소, 상법, 진도별 사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사 기록형은 박승수 선생님께서 9월 19일부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록형은 7, 8월 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사 기록형은 민법, 민소, 상법, 진도별 사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사 기록형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 기록형은 총 12회로 예정되어 있고, 공법 기록형이 끝나고 난 후에 8월 1일부터는 최신 판례가 진행됩니다. 민사법부터 시작해서 민사법이 총 10회, 그리고 형법, 형소가 각각 4회씩, 그리고 공법이 6회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진도별 사례 파트가 되겠습니다. 진도별 사례는 박승수 강사님만 사례형 100점 문제를 제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강사님들은 오로지 강의로만 진행 예정입니다. 8월 4일부터 민법 사례형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100점짜리 시험을 보고 저희 첨삭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이 첨삭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메일로 각 우리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보신 그 할 답안지를 메일로 발송을 하면은 강사님께서 한 그날 저녁 아니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제공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현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밀리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첨삭을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민소, 상법 16회, 15회로 진행 예정이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공이 없습니다. 형사법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변시 기출로 홍영철 강사님께서 진행할 예정이신데, 이때는 1회부터 6회까지 형사법 사례형을 변시 기출을 동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7회부터 올해 시험 봤던 14회 형사법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께서 직접 그 기출 해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 기록형은 마찬가지로 그 홍영철 변호사님께서 1회부터 6회까지 동일하게 기출 해설을 동강을 제공해 드리고, 7회부터 14회까지 그 직접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행정법 같은 경우는 신규현 변호사님이 강성민 변호사님 교재와 그리고 정성민 강사님 교재로 각각 8회씩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종 정리는 민법, 민소, 상법을 7회, 5회, 5회씩으로 진행하고, 형법과 형소는 각각 4회씩, 헌법과 행정법도 4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관리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반은 사례형 답안지가 쓰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답안 작성이 뭐 한 3, 40점, 100점 만점에 그 정도 되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시와 법전협, 모의고사, 변시 기출과 그리고 변형된 문제로 진도별로 학습할 예정이고, 대면 첨삭으로 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저희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 박승수 강사님과 전병중 강사님의 모든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때는 저희가 형사법 그 정영아 변호사님께서는 그 강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형사법은 동영상 강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반 목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형 답안의 작성을 틀을 잡고, 그리고 시간 내에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형에서부터 기록형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연계 과정으로 쌓을 예정입니다. 50점 이상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하고, 그리고 100점 만점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6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 가능한 중요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변시와 법전형 문제를 통해서 사례형 답안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틀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채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해당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답안 계속해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4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답안 작성 연습을 통해서 분량 조절이라든지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례형이라든지 기록형까지 연계해서 사례풀이 구조를 저희가 우리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사례풀이 구조 민법에 대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마 보셨을 텐데 지금 자료 없으신 분들은 1층 자료실에 가시면 설명해 오셨다고 하면은 아마 자료 주실 거거든요. 네, 자료 받아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풀이 구조를 통해서 저희 사례형과 기록형 연계를 통해서 우리 시험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스파르타 관리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집 안내는 저희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시간도 여기 그 팜플렛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관리반 일정 1기 일정은 박승수 강사님 일정은 강의형 아까 종합반과 동일합니다. 민법, 민소상법 4월 28일부터 진행을 하고 각각 16, 10일, 11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소는 형법이 13회고 나머지 형소, 헌법, 행정법은 각각 11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기부터 4기까지 해가지고 짧게는 민사, 형사, 공법 기록형은 2회에서 다른 사례형 같은 경우는 짧게는 3, 4회 해가지고 총 4기 일정으로 했었는데 그 일정을 하다 보니까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1기, 2기로 단축을 했습니다. 1기, 2기로 단축을 한 동시에 기간은 각 과목별로 적게는 11회에서 길게는 한 13회, 16회 정도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다 각 과목별로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기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짧게는 11회에서 길게는 13, 16회 정도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기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민법, 민소, 상법, 민사 기록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법, 민소, 상법하고 그리고 형법, 형소 그리고 헌법, 행정법 각 7법이 끝난 후에 기록형이 진행됐다면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법, 민소, 상법하고 민사 기록형 민사법을 완전히 끝낸 후에 형사법 들어가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8월 4일부터 저희가 민법 16회를 시작으로 민소, 상법이 각각 13, 12회씩 그리고 민사기록형은 12회입니다. 그리고 형법과 형소는 13회 그리고 형사기록형은 8회 그리고 헌법과 행정법은 13 그리고 공법기록형은 8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시험 준비반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 비번이 8127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2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승수 민사법 교실도 역시 들어오시면은 강의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 두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수 변호사님이 민사법 교실 다음 카페도 있는데 이것도 다음 카페에서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이렇게 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는지 저희가 가입 승인 조건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웬만한 분들은 다 승인 처리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라든지 아니면 커리큘럼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형이라든지 기록형, 선택형 자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참석하신 분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동영상 10만 원짜리 상품권 제공해 드렸고 사례풀이 구조라든지 아니면 과목별로 강사님들 공부 방법론 그리고 에코백을 증정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4월 26일인데 내일부터 공부를 한다 그래도 12월 말 1월 중순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긴 여정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여정인데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저희 합격의 법학원을 선택을 하시든 선택을 하지 않으시든 어느 위치에 어느 학원 선택하시고 어느 스터디 카페 어디에 계시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 1월 달에 꼭 시험 보시고 또 내년 4월 달에 발표 날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다 합격하시고 정말 웃는 낯으로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실 수도 있고 제 지인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근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법조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사회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커리큘럼 안내라든지 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저희 그 합격의 법학원의 민사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승수 변호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민사법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년 또 벌써 26년 되죠.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죠? 그래서 공부 방향과 강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 지금 1,700여 명을 합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그 커트라인은 한 880, 90에서 100분율로 하면 한 54, 5점? 그죠? 그 정도죠. 그래서 그건 옛날 사법시험 때부터 대부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53점, 55점 사이. 그래서 그 정도 시험을, 맞아야, 그죠?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해야 붙는 시험인데, 그게 붙는 사람한테는 쉬운 것 같아도, 그 떨어진 사람한테는 지극히 어려운 점수잖아요. 그게, 그죠? 880, 900, 뭐 그 정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점수를 획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을 거고, 앞으로 강의 계획,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짜는데도, 그 다음에 여러 학원도 있고, 우리 학원도 이렇게 하지만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여러분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상담하면 그걸로 고민을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지금부터 강의 이제 어느 학원을 선택해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날 시험 보고 첨삭 받고 이러는데 나는 이제 강의반은 안 듣고 이제 혼자 관리반 해서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만 보고 첨삭하고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그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세 개를 다. 강의도 듣고, 시험도 보고, 혼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붙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럼 뭐, 그렇게 한다 해서 이게 바로 붙고, 그렇게 되질 않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강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의, 보통 이제 학원 작년에도 저는 지금 한 1기부터 쭉 이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보면은 학원 강의를 개설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벌써 한 3분의 1이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 한 두어 달 지나면 한 반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다, 뭐 여건상 힘들다, 뭐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서 공부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은 또 열심히 쫓아가서 뭐 맨날 시험도 보고 맨날 첨삭도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혼도 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런 학생들만 붙어요. 올해도 딱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거의 딱 반 붙었는데 붙은 학생들은 열심히 강의 듣고 맨날 시험 보고 첨삭 받고 혼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몸이 힘들다 뭐 하다 해서 혼자 집에서 공부하겠다 하고 빠지고 뭐 이런 학생들은 신기하게 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1기부터 14기까지 쭉 봐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뭐 오늘 여기 학원을 선택하든 어느 학원을 선택하든 간에 반드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험도 맨날 보고, 그 다음에 첨삭 받고,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남은 7개월이잖아요. 그죠? 7개월 동안 좀 죽었다 생각하고, 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서 하면은 분명히 붙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주변에 보면 여러분 친구나 아는 동료들 다 붙어 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뭐, 지금 오늘은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힘든 공부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세 개 다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고 공부 질이나 양에서 보면 옛날 사법시험보다 더 힘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원수를 많이 뽑으니까 이렇게 평가는 뭐 그렇게 많이 뽑는데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또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저기 하고 자취하고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번 7개월은 그렇게 공부하겠다고 각오를 좀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강의 듣는 거요.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올해 시험 봤는데 내가 뭐 800점대다, 700점대다, 600점대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점수, 그 내가 지금 근데 뭐 100분율로 하면 50점 이하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점수를 올리려면은 혼자 공부하면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 내가 30점, 3, 40점대다. 그러면 아무리 혼자 해도 3, 40점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어서 정보도 흡수하고 요령, 팁, 사례풀이 구조 이렇게 하라. 그런 걸 무수히 이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내 실력을 한 60점 맞는 정도 실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책을 가지고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하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매년 보면은 이제 그 사례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보면 2,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열심히 강의 듣고 맨날 시험 보고 첨삭받고 나중에 끝날 쯤 뭐 15회다. 그럼 15회쯤 돼서는 한 60점, 70점 근처로 가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근데 그걸 안 하고 혼자서 시험만 보고 나는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 들었으면은 그 정보 입력된 그 사례풀이 구조나 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혼자서 강의 들은 거에 한 1.5배는 혼자서 그걸 자기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체득하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7개월 동안 열심히 돌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항상 그게 뭔가 하나 이렇게 잘 안 되면 전체가 무너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저기 하여튼 뭐 저희 학원을 이용하든 다른 학원을 이용하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나가야지 하는 그 저기 어떤 각오를 잘 다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저 민사법이요. 민사법의 강의 스케줄 지금 우리 팀장이 잘 말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민사법만 기준으로 하면 3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암기장과 선택형을 할 거예요. 암기장과 선택형. 그래서 암기장은 맨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형은 제가 그 선택형 동강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실강 듣고 동강은 여러분들 혼자 스터디하고 그 다음날 맨날 한 20문제 정도씩 그날 공부 진도 나간 범위에서 맨날 선택형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형과 암기장을 1순환 때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형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형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시험 끝나고 보면 이 선택형 몇 개 맞았느냐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뭐 100개다 뭐 금동은 컷이 얼마냐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택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저 100개 이상을 맞으면 뭐 합격하는 안정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선택형에 대해서 지금 가장 좋은 그 연습 교재는 법전협 연습 문제잖아요. 여기 기출 문제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 3개년치는 좀 막 익숙하게 체화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1순환 때 선택형을 이제 암기장하고 선택형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다지고 그걸 가지고 법전협 3개년 정도는 계속 하루에 한 1시간을 잡든 뭐 다른 과목 할 때도요. 왜냐하면 민사법이 제일 크니까 그죠 양도 많고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35개 중에 20개도 못 맞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려면은 계속 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재학생들 보면요 3개년이 아니라 총 1회부터 지금 15회인가요? 여기까지를 전부 통으로 하고 다 공부하잖아요. 이걸 통째로 막 유니온 막 2000페이지짜리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시간이 도저히 안 되고 최소한 3개년 정도는 매일같이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선택형도 분명히 고득점을 맞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돼요. 뭐든지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죽은 선택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준사례형인데 그저 준사령이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전협에서 준사령 나온 것만 모아서 그것만 가지고 몇 번 풀어보는 거죠. 한 3회독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준사령만 잘 맞히면은 35개 중에 거의 한 25개 이상에서 30개 정도 맞으면은 이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1순환은 좀 이렇게 해서 그 암기장과 선택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게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저랑 같이 보면 법전협 3개년 정도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돌릴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는 요때는 선택형하고 강의 듣는 거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끝나고 그죠? 1순환 끝나고 매일 1시간씩
저기 시간을 내서 좀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형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주구장창 선택형만 한다.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게 1순환이고요. 1순환. 그다음에 2순환은 집중적으로 사례형만 해요. 사례형. 그래가지고 사례형 할 때도 올해 이제 최근 그 개정 사례집 한 거 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 동강을 열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강은 여중에서 마찬가지 3개년 법전협 3개년하고 기출 3개년이요. 3개년 기출 문제만 모아 가지고 실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맨날 물론 여기도 선택형도 시험 보는 것처럼 사례형도 맨날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일 첨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례형이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했더니 뭐 2, 30점 맞는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끝날 쯤 되면은 한 60점 근처로 올리는 그런 걸 목표로. 그러면은 본시험 가서도 충분히 이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뭐 강사들이 다 뭐 내가 낸 문제에서 다 내왔다고 하지만은 작년에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냈고 뭐 마지막에 찍고 그런 것들이 거의 나왔거든요. 물론 그 40점짜리 이상한 뭐 올해 시험 문제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사례 그냥 완전히 사례 여기 말한 것처럼 사례가 체화돼야죠. 체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런 사례가 나면 따다닥 나오고 할 정도로 이런 판례 이 판례 뭐야 논점이 막 이런 식으로 거의 탁탁 나오게끔 하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것도 저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실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첨삭 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단점을 계속 보완하고 그죠? 그렇게 해나가면은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100점 만점에 60점 근처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법전협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실강 자체를 교재를 3개년 기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총 기출이에요. 1회부터 15회까지 총 기출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들만 해서 이거는 동강으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거의 뭐 요 기간 동안 뭐 한 2주 14회 15회 되는 기간 동안은 완전히 그죠? 사례 바다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 60점 목표로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2순환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을 하게 될 거예요. 기록형이 175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형법이다, 형소법이다. 그렇게 뭐 다른 과목들이요. 거기는 선택형, 사례형 합친 200점이잖아요. 그럼 뭐 거의 비등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정도나 양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안 한단 말이에요. 기록형을. 형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요. 뭐 공법,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근데 기록형으로 해서 하나도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대충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통 175점이면 뭐 7, 80점대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이 기록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강은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저기 법전협 이제 이거는 이제 한 5개년 정도를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법전 5개년. 그래서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첨삭받고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기록형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막 그냥 기록형이 이렇게 나오면 난 풀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조금만 요령만 하면요. 제가 보기엔 점수가 이 기록형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7, 80점 맞았던 학생이 100점 넘는 걸로. 이상 맞는 거. 근데 요건 약간 요령, 팁 요거만 있으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마찬가지로. 안 하니까 매번 70점, 80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대폭 올려서 100점 이상.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록형이 170이고 사례형 1문이요. 1문. 이게 175점, 이게 150이잖아요. 150. 그래서 요 두 과목에서 100점 근처를 맞는 걸 목표로 하면 이 정도 맞으면은 민사법에서는 어느 정도는 합격선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선택형은 저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 25개에서 30개. 그다음에 민소법이나 상법은 한 13, 4개 목표로 그죠? 13, 4개 목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완전 고득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민사법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공부는 지금대로 공부는 결국은 3개가 일체가 돼야 돼요. 3위 일체. 그래서 강의 듣고 그다음에 시험 절대로 빠지지 말고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시험을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안 보고 뭐 그거 대충 난 다 아는 거야 이러잖아요. 기가 막히게 옛날부터 사법시험부터 변호사죠 일기부터 그런 학생은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학생은 다 붙고 그러니까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 혼자 정리. 이게 혼자 정리 계속 얘기했지만 강의에 1.5배는 해야 돼요. 1.5배. 이게 1이다. 그럼 1.5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좀 내년에 무조건 100%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라도 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각오 가지면 12시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2시간 이상을. 근데 이제 제가 만일 저랑 같이 공부한다면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개인 상담하고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 하냐? 그러면은 6시간 한다. 5시간밖에 못 해요.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실력이 안 나는 딴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년에 합격으로 해서 이 고생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대충 해서 뭐 6, 7개월 때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공부도 이렇게 12시간 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좀 그래서 이제 관리반 같은 건 그걸 강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근데 이제 강의원과 관리반을 같이 하니까 요 자리에서 같이 다 이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12시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항상 알았죠? 세 개를 다 한다. 뭐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이 되겠어요? 난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쪽으로 제가 말한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쪽으로 가느냐, 기가 막히게 붙는 쪽으로 가느냐. 그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죠? 7개월은 이거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직 공부에만 몰두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걸로 이게 합격만 하면요 좀 늦게 합격해도 합격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뭐 그냥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는데요. 그게 안 되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이게 사람의 틀을 쓰고 할 공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잠깐 유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 경조사 같은 거 가지 말고 그냥 공부하고 막 그죠.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합격의 목표를 난 이루겠다. 그런 각오를 오늘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제 강의 계획은 이제 그 강의 계획선 다 나갔으니까 이렇게 3단계를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의 길은 제가 방향은 거기 유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첨삭을 하고 잔소리하고 또 같이 만나서 공부 방향과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그죠 공부 환경에서 그다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다 내년에 여기서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합격하기를 소망하면서 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음은 저희 형사법 전담하고 계시는 홍영철 변호사님의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형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형사법 전담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발표도 되게 질질 끌다가 좀 늦게 났죠. 그래서 좀 진이 많이 빠져 있으실 거고 약간 지금 멘탈이 좀 회복이 안 돼 있으실긴 할 건데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바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년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건지랑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좀 지금 체력이랑 멘탈이 정상은 아닐 건데 현실적으로 다음 주부터 바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는 일단 다 정해놔야죠. 그래 지금 설명회도 바로 좀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 개강도 이제 학원에서도 바로 하는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 때 뭐 매년 설명회 때 하는 얘기가 주제를 이제 보통 저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장 이제 시험 바로 안 되고 내년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상담으로 오면 제가 개인 상담 진행하는 내용 자체를 그냥 설명회 때 쭉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쭉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본인의 일단 현상 파악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한 와중에 이 정도 되면은 이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을 거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게 100% 정답이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강의하고 이제 지도하고 하면서 한 거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하고 정리해서 당장 다음 주부터 공부 시작하겠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하면 일단 형사법에 한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뭐 민사법은 다 말씀 잘 해주셨을 거고, 공법 같은 경우는 거의 형사법 공부 방법이랑 대동소이하 그 과목 이름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법이랑 공법이 좀 이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교재 정리나 답안 작성도 비슷해요. 좀 묶이는 거고, 민사법이 좀 별도로 가긴 합니다. 약간 분량도 좀 그렇죠. 자, 일단 변호사 시험 형사법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과목을 3개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록형이 시험 유형이기도 하지만 과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목을 2개 잡는 거랑 3개 잡는 게 다른 게, 여러분 당장에 내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형법하고 형사법 공부하면 형사법을 한 바퀴 돌렸다라고 하는 거랑 기록까지 따로 과목을 물론 이제 분량 조절은 당연히 들어가죠. 형법보다 훨씬 짧게 잡겠죠. 내가 3과목을 잡아가지고 기록까지 별도 과목으로 생각 잡아가지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교재 정리하고 수업 듣고 이런 거 뭐 문제풀이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기록을 별도 과목으로 안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형법이랑 형소법만 생각하고 객관식 사례 공부 위주로 막 공부한 다음에 기록은 어떻게 하다 보면 커버가 되겠지, 뭐 기출문제만 대충 몇 번 훑어보면 준비가 되겠지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록 공부하면 기록에서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기록에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점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그냥 막 막연하게 공부했을 때 객관식 뭐 생각보다 객관식에서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비슷비슷하게 공부한 사람들 결국 여러분들 상대평가에서 실력 차이나 점수 평가가 특히 주관식 특히 기록에서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차피 우린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과목을 3개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3과목을 줄 세우는 거야. 내가 형사법 공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물론 분량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의 유형으로 따지면 선삭이죠. 우리 시험이 힘든 게 이렇게 3가지 뭐 과목 수는 뭐 여러 개를 보지만 어떤 시험이든 시험 유형 자체를 이렇게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도 단순 사례형이 아니라 기록형 시험이라는 건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험밖에 없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 유형을 막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시험 보고 하는 게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내년 시험 봐야죠. 1월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걸 어쨌든 전체 그냥 1년이라고 하죠. 뭐 실제로 만으로 1년이 안 되긴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 1월에 시험장을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형사법 한정해가지고 과목으로 따지면 내가 시험에 무난하게 붙을 정도로 이 3과목을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유형으로 따지면 객관식, 주관식은 사례형, 기록형 끊어가지고 별도예요. 또 여러분들 막연하게 객관식 사례 풀다 보면 기록이 대비되겠지,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난이도에서 기록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면 시험이 애매해집니다. 옛날 이제 무슨 뭐 5회 시험, 6회 시험 그럴 때야 그냥 객관식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대충 기출문제 몇 번 커버 이제 훑어보고 들어가면 기록 대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새는 그런 시험 아니죠. 요새는 공기록도 그냥 대충 보면 안 되는 시절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치면 이제 본인의 현상 파악을 하세요. 내가 이제 지금 뭐 공부 한지 뭐 반년 넘은 거 아니니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가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거를 뭐 밖에 이제 구멍 난 게 있으니까 밖에 밝히기는 좀 뭐 부끄럽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 아실 거니까 줄을 세워보면 됩니다. 자, 형법이든 형소든 기록 일단 2과목 메인으로 봐가지고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험 딱 한정해가지고 보면 일단 내용 공부가 돼 있어야죠. 시험에 필요한, 그러니까 선사기 형법이라고 했을 때 형법 객관식, 형법 사례형, 이제 기록에 풀 때 형법 실체법적인 지식 시험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다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용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라 따라보는 교재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회독수를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범위 형법에서 필요한 선사기에 필요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론강도는 한 바퀴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번 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한 번 길게 하고 훨씬 기간 짧게 잡아가지고 짧게 해서 또 한 바퀴를 더 이제 2회독이라고 하죠.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4바퀴 돌리고 5바퀴 돌리고 시험장 들어가서 한 4-5바퀴 돌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같은 내용을 4-5번을 열심히 공부한 거를 반복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오면 다 맞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쓰고 맞추고 나오면 시험 안 떨어집니다. 뭐 브리타처럼 막 내가 안 본 거에서 나와가지고 그딴 거 없어요.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요? 그러면 이렇게 회독수를 반복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 이 한 바퀴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기본적인 중요 내용을 다 커버를 하는 걸 전제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회독수를 반복하는 기본 교재라는 건 정말 얇은 무슨 찌라시 같은 사례 암기장은 아니고 일단 기본은 기본서예요. 근데 이제 기본서는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기본서에 가름한 한 정리집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기준으로 하면은 캡슐이 딱 그 포지션이거든요. 캡슐하고 이제 형소법 같은 제 책의 핵심 정리가 교재가 약간 다른 데서는 다 암기장 특강할 때 저는 이제 그 교재로 하는 게 포지션이 그게 교재들이 다 암기장 포지션은 아니고 기본서에 가름한 약간 정리집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두껍죠. 분량이 많고. 그 암기장인데 왜 이렇게 두꺼워요? 막 그 불만을 가지시는 거 제가 알면서도 그 교재를 안 줄이는 게 그냥 사례형 암기장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 기본서를 가름하는 교재 성격으로 하는 거고 강의 자체도 그래서 기본 강의에 가름하는 정리 심화 강의로 잡고 암기장 특강으로 잡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재 세팅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기본서나 또는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을 내가 이렇게 회독을 반복해가지고 시험장까지 여기서 이제 정리한다는 거는 시험장 직전까지 끝까지 교재를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기본서나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을 하는 거고 이제 암기장이나 찌라시로 하면 빠지는 것들이 많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막 다른 걸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효율을 따지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이제 효율적으로 봐가지고 일단 이걸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 추천하는 무난한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내용 공부에 맞춰가지고 교재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지금 말하는 교재 같은 건 독학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기본서든 기본서에 가름하든 정리집인데 캡슐 같은 거 보통 다 한 번씩 보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학으로 체크가 안 돼요. 교재 정리가. 수업을 병행해가면서 수업에서 강조하고 체크하라는 거, 추가하라는 거, 지우라는 거 이런 거 바탕으로 내가 단권화를 한다고 하죠. 한 권책에 쫙 몰아가지고 다음번에 빨리 볼 수 있게 막 이렇게 쫙 반복 회독할 때 빨리빨리 줄여가지고 한 바퀴를 빠짐없이 볼 수 있게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보게 교재 정리하는 걸 바탕이고 교재 정리하려면 그 교재 정리할 교재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수업 들은 걸로 교재 정리하는 거니까 물론 독학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장 우리는 한정된 시간의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타협해서 시간 없고 하니까 어떤 건 좀 줄이고 빼자 하는데 공부를 해보신 게 아니죠. 여기서 내가 지금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는데 이거를 빼는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기본서를 볼 시간은 없고 기본서는 도저히 못 보니까 기본서의 차선책으로 정리집을 보겠다. 이제 그런 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한 바퀴 돌아가. 기록 같은 경우도 실체법적인 내용이나 절차법적인 내용은 형법, 형소법 공부에서 끝이에요. 그럼 이제 기록형에서 내용 정리, 교재 정리라 내용 공부, 교재 정리가 하는 건 이제 형법에서 좀 추가되는 특별법 있죠. 교통사고 관련이나 부수법 같은 거. 형법 기본서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 특별법과 판례법리 같은 게 많은 교통사고 관련들은 특별법 교재 정리도 따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록형이니까 뭐야? 당장의 메모법 같은 것도 정리돼야 되고 답안 작성 형식이 중요하죠. 기록은.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방금 말한 주제들이 내가 기록시험 준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렇게 주제를 던졌을 때 나는 메모를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답안 쓰고 하는 사람이고 답안 작성은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특별법은 형법에서 좀 부족한 거는 이런 뭐 찌라시든 뭐 특별법 교재든 뭐 교재를 따로 보든 이런 식으로 보완해가지고 다 커버가 되지라고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오르면 지금 공부가 메꿔져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는 메모법 정리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들어가는데 특별법은 그냥 형법책 가지고 대충 그냥 판례 본 거 가지고 갔었는데 그럼 이제 다 구멍이 나 있는 거니까 올해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메꾸는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란 얘기예요. 그런 거 지금 본인 상황을 파악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는 메모법 정리, 답안 작성법이니 특별법이니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훨씬 적죠. 여기를 10일 동안 공부한다 해서 여기를 10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일이면 여기는 한 2, 3일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열심히 공부할 게 일단 순서는 요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중고등학생 수학과외를 할 때 당장에 내용 공부 근해 공식을 일단 설명하고 외우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지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내용 공부하는 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로 일단 내용 공부를 하고 내용 공부에 병행해서 교재 정리까지 다음번에
2회독, 3회독 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교재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됐으면 한 바퀴씩 이제 문제풀이로 가야죠. 또 내용 공부만 열심히 해봤자 시험 대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실전 대비용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잡고 갔죠? 우리 시험 유형이 객관식만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객관식만 보거나 사례만 보고 하면은 문제풀이 단계가 훨씬 간단해지는데 우리 시험이 그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니까 문제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다 해야 돼요? 선사기를 다 해야 됩니다. 기록 같은 경우 이제 기록 공부하는 거 커버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 공부하고 교재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내용 이제 회독수 반복해가지고 문제 푼 것도 이제 정리한 거 바탕으로 회독수를 반복해서 해설 정리 같은 거에서 반복해서 보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데 좀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강의 수강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모든 과목을 다시 새로 강의를 들릴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점수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생략하고 자기가 부족한 거, 구멍 나 있는 거 위주로 이제 강의 이런 것들을 채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강의 수강을 하면서 교재 정리해야 되는 거고 교재 같은 경우도 가장 이상적으로 기본은 기본서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 기본서는 자체는 뭐야? 기본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선사기에 나올 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을 내용 공부하고 교재 정리하고 반복 공부까지 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우리 시험 안 떨어집니다. 그걸 못 해가지고 시험이 애매해지는 거죠. 기본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나와서 떨어져요. 그딴 건 없어요. 우리 시험에. 그건 옛날에 무슨 이상한 사법시험 20세기 그때 브리타 나오면 떨어진. 우리 시험은 브리타 하나 못 쓴다고 시험 떨어지지 않아요. 브리타를 못 써서 난 시험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안 돼가지고 이상 시험이 안 되는 거지. 뭐 브리타 하나 빼먹었다고 뭐 이번 시험 같은 것도 형사법에 공시법 이전차 못 쓰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금지차고. 심지어 그 출제자도 금지차고를 제대로 쓸 거를 기대하고 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 점수를 주는 거지. 금지차고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그 문제 아니거든요. 물론 그 관련 내용은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고 어쨌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기본서 가지고 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자, 지금 이제 NC생들 대상이니까, NC 딱 전제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음 주에 공부할 거잖아요. 4월 말부터. 현실적으로 기존에 내가 정리했던 기본서를 작년에 봤던 책을 다시 보는 건 가능해도, 내가 지금 정리되고 공부가 된 기본서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새로 기본서를 잡는 건 안 돼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 불가능이에요. 내가 형사법 시험만 보는 사람이 뭐 될 것, 민영공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존에 보던 기본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교재를 이제 바꾸고 새로 잡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제 수업 기준으로 형법 같으면 캡슐인 거고 형소 같으면 핵심 정리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얇은 암기장은 안 돼요. 너무 얇은 암기장은 너무 빠져있는 게 많으니까 객관식 커버 안 되잖아요. 기록 같은 것도 커버 안 되고 형법도 뭐 학판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인 판례 같은 것만도 해가지고 법리기재 나오죠. 사례 기록에서. 그런 것들 빠진 거 막 다른 걸로 메꿀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캡슐하고 핵심 정리 한 권으로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교재가 처음엔 좀 두꺼울 수 있어도 결국 따져보면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교재를 새로 잡겠다라고 해서 바꾸겠다, 지금부터 새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딱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순환 강의가 캡슐 강의하고 핵심 정리 강의하는 거죠. 첫 강의가. 그래서 정리집 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교재 정리하는 거예요. 형법도 하고 형소법도 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선사기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기록형으로 따로 이제 문제풀이나 메모법이나 특별법 정말 좀 추가되는 것들은 기록 강의 같은 것도 저 같으면 이제 기본 강의를 하거든요. 기록 강의는. 물론 이제 회차가 짧죠. 형법이 몇십 회면 기록 기본 강의 딱 10일이에요. 10일.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특별법이 그 중에 한 3일 4일 합니다. 그럼 메모법 하루, 답안 작성 하루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뭐 커리큘럼 이런 거 이제 보면 아실 거니까. 자,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풀이도 가장 또 이상적으로는 뭐 과외 보면 아시죠? 근해 공식 배웠으면 가장 기초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심한 문제 풀고, 단계별로 문제를 이제 풀이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를 하는데, 우리 시험은 그거 안 돼요, 그냥. 기출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얘기하는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변시기출만 말해요. 모의고사 6, 8, 10모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라고 하지, 기출문제라는 건 말 그대로 변시기출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범위를 여러분들 생각 없이 늘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객관식 풀이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이제 체력도 넘치고 시간도 좀 여유 있는 것 같고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문제풀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객관식 풀이 범위를 확 넓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시 기출에다가 모의고사 기출에다가 무슨 뭐 법원행심 뭐 형법 문제 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막 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선사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풀이라고 하면 뭘 다 해야 돼요? 선택형만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사례도 풀고 기록도 풀어야 돼요. 풀 게 많잖아요. 다 어느 정도 해보셨으니까 아시는 게, 객관식 푸는 것보다 사례 기록 풀고 정리하는 게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집중해야 되는 집중력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객관식은 대충 한두 문제 몇 분만도 풀 수 있지만, 사례 기록은 몇 분에 뭐 풀고 끊어 푸는 게 아니에요. 기록 같으면 딱 시간 잡아서 한꺼번에 풀어야지, 이거를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조금씩 풀겠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자 이렇게 내용 공부를 한 바퀴씩 돌렸으면 문제풀이로는데, 문제풀이 이제 뭉뚱그리시면 안 되고 객관식 풀이, 사례 풀이, 기록 풀이를 쪼개셔야 돼요. 당연히 무난한 순서는 객관식부터 하는 게 무난하죠. 기록 공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전체 앞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객관식 문제풀이, 사례 문제풀이, 기록 문제풀이를 하는 거고, 객관식 문제풀이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죠? 답안 보기 전에 생으로 문제 풀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하고 이제 해설로 넘어가가지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정답 지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오지선 다 해설 정리, 중요 판례 이제 기출 지문이니까 해설 정리까지 꼼꼼히 해가면서 기존에 내가 내용 공부랑 비교하는 거죠. 공부했는데 틀렸네? 이거는 체크 안 한 건데 나왔네? 그럼 이제 책을 보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책에 보완할 수도 있고, 객관식 사례, 객관식 문제집 해설 같은 걸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본인 선호에 맞춰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풀고 정답 체크한 다음에 해설 정리까지 하는 게 객관식 문제풀이 공부예요. 이거를 이제 내가 기출문제를 공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말 안 해도 잘해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막 그냥 능렬사하고. 근데 이제 여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본인 현상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인 상담 와가지고 주관식 사례 기록 기출문제 정리했어요, 공부했어요 하고 들어갔으면 보통은 다들 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답안지 몇 장 써봤냐고 해요. 작년 뭐 NC생이라고 하면 작년에 1년 공부를 새로 했으면 작년에 시험장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직전 기준으로 딱 1년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 답안지 형사 몇 장 써봤어요, 기록 답안지 몇 장 써봤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답안이 천차만별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객관식 공부하듯이 그냥 사례 해설 읽어요. 사례 문제 풀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생으로 문제는 읽어보죠. 문제 읽어보고 쟁점 어느 정도 뽑아보고 답은 대충 이거 근데 좀 끄적끄적 한 다음에 바로 모범 답안 해설로 가가지고 열심히 밑줄거요. 아이고 이 쟁점 별표하고 판례 이 문구 나오네 막 이런 거.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과외할 때도 주관식 시험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과외하는 학생이 앉아가지고 문제 풀어오라 그랬더니 바로 해설 가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열심히 문제 풀었어야 하면 등짝을 때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례 기록 주관식을 풀어봤다는 건 뭐라는 걸 전제로 가요? 객관식 문제 생으로 푸는 것처럼 답안을 써봐야 됩니다. 사례 1문 2문 시간 맞춰가지고 1문 2문 정도는 쪼갤 수 있죠. 2시간을 통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1시간씩 쪼개가지고 1문 아예 시험 답안처럼, 요새는 옛날 같으면 변명이 손으로 쓰는 답안이니까 손이 아파서 못 썼어요 라는 변명이 해도 되지만, 요새는 이제 그 변명이 안 통하고 CBT니까 타이핑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손이 아파가지고 못 쓰겠어요, 이제 그런 변명이 안 통하는 시험이 돼버렸죠. 써봐야 됩니다. 타이핑이에요. 말 그대로 숙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 시간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실제 시험보다는 좀 1, 20분 정도 추가로 해도 돼요. 한 10% 정도는. 시간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생으로 풀고 답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로 가가지고 내가 빠뜨린 거 틀린 답, 이제 멘트 같은 거 좀 애매하게 쓴 거 정리하고 체크하고, 역시 또 교재 정리한 거 바탕으로 교재에다가 이런 거 체크해냈는데 못 외워가지고 암기가 부족했으면 그럼 다시 암기할 거 체크하고, 밑줄 빠져있는 중요 멘트 키워드 같은 게 책에 또 보완하고, 그게 이제 단고나 교재 정리예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는 거죠. 그럼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기록은 끊어 푸는 게 좀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김갑동 이일남을 끊어 쓰는 게, 왜냐면 기록을 한꺼번에 풀고 김갑동 이일남을 답안은 이제 서면을 끊어 쓰는 건 가능해도 문제 푸는 거 자체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기록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으로 2시간 잡아야 돼요. 뭐 답안 쓰는 건 내일 써보더라도, 뭐 이일남은 내일 써야지 하더라도 메모하고 쓰고 하는 거가 이제 2시간 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니까 이제 뭐요? 제가 기출문제 한정하고 문제풀이 양 늘리지 말라는 게 이제 슬슬 감이 오셔야 되는 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변시가 요렇게 가잖아요. 실제 변시 기출만 10회가 이제 넘어가 버렸죠. 옛날 같으면은 한 7, 8회 시험만 해도 기출문제가 너무 적으니까 모의고사 아니면 다른 인접시험 아니면 맨날 막 사법시험 기록 막 연습 막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본다지만 이제 현재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자체도 이게 분량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초회차 분부는 잘라버리고 이제 한 6회, 7회부터 보겠다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게 일단 변시 기출부터 선사기 끊어가지고 객관식 풀고 정리하고 사례 기록 생으로 써보고 채점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시간이 없고 양을 늘리지 말라 그러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들 이상적으로 공부방 추천하는 거는 요거는 한꺼번에 하라 그래요. 제 수업 기준으로 해서 자, 이제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할 거잖아요. 이제 기록 기본 강의 같은 게 약간 특강으로 앞뒤에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간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형법 형소를 보면 형법 캡슐 가지고 쭉 이제 몇십 회 강의하고 형소 이제 핵심 정리 가지고 강의를 하면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다 오전에 깔거든요. 오후에 하면 오전에 늦잠 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전 강의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오전에 어쨌든 일어나니까 오전 강의를 하면. 그럼 오전에 이제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서 교재정을 어느 정도 하고 오전 수업 끝나면 3시간 반 수업인데 보통 우리 강의는 헤비하게 할 게 많기 때문에 거의 4시간 강의까지도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어쨌든 4시간 힘들게 강의 듣고 나서 일단 점심 먹고 좀 쉬어야죠. 사람이 강의 듣나 진이 빠졌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점심 먹고 한 2시부터 이제 오후 이제 혼자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치면 오전에 이제 수업 들은 걸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안 하는 강의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복습 안 할 것 같으면 강의 듣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나중에 제대로 하라 그러지 강의만 듣고 복습하지 안 할 것 같으면 강의를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럼 오후에 앉아가지고 교재 정리 좀 미진한 거 보완해서 교재 정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수업 들은 걸 머릿속에 떠올려고 하면서 찾아볼 거 찾아보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암기할 것도 좀 써보고 하면서 복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건 그럼 그날 배운 부분에 한해서 보통 객관식 문제가 진도별로 문제집이 진도별로 다 재별이 돼 있으니까 그날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객관식 기출을 끝내버리라 그래요. 문제풀이까지 해서. 가장 효율이 좋죠. 이거를 나중에 따로 하겠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막 밀리고 막.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일순환이라고 하죠. 그 캡슐 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내용 한 바퀴 돌리고 교재 정리하고 그날 배운 부분은 범위에 한해 가지고 객관식 진도별로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풀고 정리를 끝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리고 나서 사례 기록을 가야지 한정된 시간 안에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해낼 수가 있어요. 객관식까지 따로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은 뭐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거 진도별로 잘 돼 있는 거 해가지고 그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결국 사례에서 쟁점으로 잡히는 중요 판례, 사례형으로 중요하게 잡히는 판례를 내가 쟁점을 뽑을 만큼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암기해서 백지에 쓸 정도로 암기를 할 것 같으면 사례 기록에서 내가 답안에 쓰는 판례는 객관식 중요 판례이기도 해요. 사례 기록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객관식 7, 80%는 커버가 다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1, 20% 단순 판례 같은 거는 기출문제 풀고 정리지 기본서 공부하잖아요. 다 그런 걸로 커버돼요. 양 늘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객관식 분량 늘리는 거거든요. 여기 가지고 대충 훑은 거 가지고 주관식 써보기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정석적으로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제 계획을 한번 쭉 이제 본인 상황하고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는 거 다 메꿔져 있는 거 이런 걸 다 했으면 이제 다 메꿔져 있는 거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새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존에 한 거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씩 교재 정리 일순환 때 공부하면서 객관식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바퀴씩 돌아갔으면 또 사례 기록은 변시 또 회차별로 풀고 하면 전범이잖아요. 그쵸? 사례집을 사례집 같으면은 뭐 진도별 사례집을 끊어놓은 거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례 기록 같은 건 전범위가 기본 총론 진도별이랑 강론 범죄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범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돌리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답안 써보고 채점하고 해설 정리하고 기록 답안 써보고 채점하고 정리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죠? 1회부터 14회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14개를 푸는 건 안 되니까 대충 한 10회 정도라고 그냥 한정해서 역순으로 14회부터 10회 정도 푼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사례 2시간이죠. 기록 시험 2시간이에요. 그럼 한 회차에 2시간짜리 시험을 내가 시험 시간에 10% 정도 오버해가지고 생으로 풀고, 근데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해설까지 가가지고 또 맞춰보면서 정리하고 체크하고 또 막 또 뭐 찾아볼 거 찾아보고 보완하고 한다 생각하면 내가 사례든 기록이든 한 회차에 해당하는 거를 풀고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빡세게 열심히 한다 그래도 3시간은 걸립니다. 한 회차 내가 풀고 정리하는데 답안을 내가 써보겠다고 하면 답안을 안 써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주관식은 쓰는 만큼 느는 거예요. 눈에 바른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하도 시간 없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바르고라도 들어가자라고 하는 건 있어도 차근차근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답안을 안 써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공부하는 거 보면 답안지 생각보다 10장도 안 써보고 시험장 들어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특히 기록은 안 써보면 안 늘어요. 기록은 수업 듣는다고 느는 거 아니거든요. 노수환 교수님 책 아무리 열심히 읽어봤자 안 써보면 점수 안 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0회 여러분들 10개 분량 우리 지금 이미 기출문제가 쌓여있는 거를 범위를 잘라서 모의고사는 지금 추가도 안 했죠? 그럼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사례 10회분 써보고 정리하는데 30시간 걸립니다. 순수한 시간으로만 30시간 걸려요. 기록 써보는 데만 순수하게 써고 정리하는 데만 30시간 걸려요. 총 60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써보고 정리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니까 계획을 세워봐야 돼, 현실적으로. 막연하게 해야지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왜? 요거를 하고 나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 저녁까지 복습하고 객관식까지 풀고 정리하면 밤이 될 거거든요. 밤 11시, 12시 되는 거예요. 자, 왜? 보통 여러분들 시간을 러프하게 잡으면 오전 수업 4시간 한다 그랬죠. 한 3시간 반에서 순수하게 쉬는 시간 같은 거 빼고 한 3시간, 3시간 반, 길게 하면 4시간까지. 막 연강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재정리 복습이라는 거는 배운 거를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대1로 잡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바퀴라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줄어들긴 하는데 이제 러프하게 그냥 잡을 때 1대1로 잡아요, 복습 시간은. 강의를 3시간짜리 들었으면 정리하고 복습하는데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한 바퀴 돌리고 하는 거 생으로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그러면 좀 더 그냥 3시간으로 그래도 4시간은 너무하니까 3시간으로 잡고 그럼 또 객관식 그날 풀라 그랬으니까 최소 1-2시간은 들릴 거잖아요. 초반에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니까 여유가 있는데 갈수록 진도는 많이 나가죠. 기본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니까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순수 공부 시간 체크하라고 그러잖아요. 스탑워치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만 딱 쉬는 시간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수업 시간도 포함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순수 공부 시간은 하루에 10시간 하셔야 돼요. 노량진 수험생들도 공무원 수험생도 하루에 10시간을 해요.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는데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잖아요. 14시간까지도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할 때 해봤으니까 알아요. 14시간까지는 나와요, 물리적으로. 아침 7, 8시에 나와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아무 딴짓 안 하고 밥만 먹고 공부한다 치면 14시간까지. 근데 14시간은 하란 얘기 안 해요. 왜? 14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뻗어요. 이거 몸살 납니다. 하루 이틀 좀 오버해서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주 6일이에요.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일요일은 쉬라고 해.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주일에 6일 공부하는 거 하루 순수 공부 시간, 수업 시간 포함해서 쉬는 시간 다 빼고 책만 보는 시간 해가지고 수업 듣고 책 보는 시간 10시간이 기본이에요. 조금 열심히 하면 12시간까지 늘리셔야 돼요. 근데 기본만 얘기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그럼 내가 하루에 딱 10시간을 정말 순수 공부 시간으로 10시간을 하려면 자리에 앉아있고 하는 시간은 이 신림동에 나와 있는 시간 한 12시간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자 10시간 공부해요 하루에. 그 중에 4시간은 수업 들어요. 그리고 3시간 그리고 한 8시간 복습하고 나면 2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 남는 2시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요런 거 하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야? 민법 밀려있어요 지금. 형법 지금 요거 하고 있는 타이밍이면 민법이 막 연강하고 사례특강 병행해서 들어가고 하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에. 수업 자체가 막 8시간씩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요거 하고 하루에 2시간이 남는다 치면 앞에 민법, 민사 밀려있는 게 요만큼 있어요. 아니, 민법 객관식 풀던가 민법 사례 푸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밀린 공부 같은 것들이 한 2-3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가 하루 10시간은 순수 공부 시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나오면 뭔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려가지고 적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소만 얘기하고 있죠. 뭐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요 지금. 모의고사 이런 거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유치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 6-8시간은 그냥 공부 안 하는 거야. 다 밀리고 있는 거야. 그냥 복습도 못하고. 복습 못할 것 같으면 수업 듣지 말라 그랬죠. 그냥 복습을 안 하면 다음번에 이제 수업을 다시 듣기도 애매해요. 들은 거를 또 들어야 되나? 근데 또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책만 보려고 그러는데 복습이 안 되고 정리된 게 없으니까 책만 보면은 다시 백지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공부가. 자, 어쨌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한 바퀴씩 돌린다 그러면 민, 형, 공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내가 형사를 객관식까지 열심히 돌린 다음에 이제 형사 사례 기록을 써보고 열심히 써보라고 했으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써보고 정리하겠다 그러면 형사 주관식 답안을 써보고 정리하는 타이밍에 내가 하루 왼종일 10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요것만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랑 병행해서 가요 지금? 공법 일순환 심화 정리 강의 들으면서 남는 시간 아까 요 시간 결국 이 남는 시간에 이제 공법 내용 공부하면서 병행해가지고 요걸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남는 시간 아무리 열심히 빼봤자 2-3시간이에요. 그니까 뭐야? 이 남는 시간을 3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가지고 얘를 줄이거나 공부 시간을 1시간 더 11시간을 늘리거나 해가지고 이 3시간을 따로 확보를 해서 공법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례 회차별로 한번 쓰고 한 회차 쓰고 정리하는데 3시간 걸리죠. 딱 하루에 한 회차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유 없으면 끊으셔야 돼요. 1문, 2문, 오늘은 1문 했으면 내일은 5회차 2문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 회 분량이나 이틀에 한 회 분량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기록 같은 경우도 가장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3시간 잡아서 한 회 분량을 풀되 그게 안 되면 내가 5회차라 그러면 첫날은 5회차 문제 전체 정리하고 메모까지 하고 김갑동 어느 정도 쓰는 것까지 그리고 이틀 차는 전날 메모하고 푼 거 가지고 바탕으로 2일 남 거 쓰고 해설 맞춰보고 정리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한 회차씩 가거나 이틀에 한 회차씩 잡거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줄이 세워지죠. 당장 4월 말에 개강하죠. 민형 공이에요. 그럼 민사 공법이라고 이 공부하는 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사는 분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민사는 분량이 1.5에서 1.7 2배를 잡죠. 근데 여기 해야 될 거에서 과목도 추가되고 분량도 추가되는 거예요. 형법을 10일 잡았으면 민법은 15일 20일 잡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걸.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안 된다고 하고 기출 문제풀이도 기출문제에서 한 10회 정도만 끊어서 하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분량을 늘릴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뭔가 시간 여유가 남지도 않겠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민사 밀린 거래야지 형법에서 오버해가지고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거는 범위를 일단 한정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야지 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교재 정리하고 내용 강의 뭘 듣든 안 듣든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빠져있는 것들 강의까지 지원 추가해가지고 아니면 강의 빼놓고 뭐 아니면 기존 거 책의 업데이트 아니면 새로 책 정리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과목별로 줄 세워서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로 오셔가지고 선사기 특히 사례 기록은 답안까지 쓰고 정리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14개 쓸 시간 없어요. 그냥 10개 정도 하세요. 역순으로 1, 2, 3 버리란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건 뭐야? 내가 내년 시험이면 올해 6, 8, 10모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시험장에 안 들어갔더라도 최점 기준표를 구해다가 이번 6모에 요런 판례 요런 쟁점을 냈구나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체크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신 판례 추가되죠. 이게 여러분들 내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최소 필수예요. 여기서는 타협이 없어요. 여기서 뺄 거 없습니다. 여기선 뺄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그냥 미니멈이에요. 여기서 뭔가 빠지면 구멍이에요. 그냥 구멍 난 거에서 시험이 메인으로 나오면 이제 그 점수가 확 빠지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딱 요거 하고 들어가면 안 떨어집니다.
전체 과목을 민영공까지 해가지고 지금 말한 거 쫙 수행해서 들어가면 안 떨어져요. 뭐 브리타 같은 거 한두 개 못 쓰고 객관식 한두 개 더 틀린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그렇게 브리타 때문에 떨어지는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말에 공부 계획을 다 세우라 그랬죠. 학원 어디 등록할 건지, 무슨 수업 들을지, 과목별로 수업을 들을지 말지, 일단 책을 바꿀지 말지 다 이번 주말까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강 신청 같은 거 다 해버려야 돼요. 그냥 당장 이제 수강 신청할 것 같으면 학원비도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쵸? 요거라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못해서 시험이 애매해지는 거지, 요거를 다 했는데 시험 애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뭐가 그렇지, 저거는 안 해보고 갔지, 그래 나 솔직히 답안지 저 과목은 안 써봤지, 그럼 점수가 어느 정도 다 비례할 거거든요. 지금 딱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시간 없습니다. 물리적인 줄을 세워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 하는데 30시간씩 걸려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하루에 3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한 회차씩 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보통은 하루에 2회차 가는 게 현실적인데, 근데 이제 설명이니까 이상적으로 가면 30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요거 하는데 10일 걸려요. 일주일 주말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 그래도 요거 10일 걸립니다. 만약에 이틀에 한 회차 그러면 2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20일 걸린다 그랬죠. 그럼 형법 사례 한 바퀴 돌리고 기록, 형사 기록 한번 답안 정리해가지고 기출문제 안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필수라고 그러죠. 미니멈이에요. 요거 하는데 20일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이렇게 내용 공부랑 병행해가지고 저녁 밤 시간에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스터디 같은 거 짜서 하라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면 시간 맞춰가지고 써보고 바꿔가지고 기본 채점하고 서로 헤어지는 정도 스터디는 하라 그래요. 정말 힘들면 혼자 하기, 이거 수행하기 힘들면 벌금 제도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빠지면 5만 원씩 내라 그래요. 그냥 주말 정산해가지고 1등한 사람 다 몰아줘버려. 그러면 좀 의욕이 생기거든요. 돈 주기지, 돈 내기 싫어서라도.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요거 하는데 한 달 걸리고 요거 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럼 뭐야? 공법이랑 똑같을 거예요. 공법 똑같이 들어가죠. 공법이라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 공법도 똑같이 한 달이면 이거 하는데 4달 걸려요. 지금 내용 공부랑 병행해가지고. 그럼 민사는 1.5만 해도 어떻게 돼요? 3달이니까 7달이잖아요. 지금부터 지금 요거를, 근데 이거를 바로 시작할 것 아니죠. 이걸 어느 정도 객관식을 돌리면서 이제 갈 거니까 한 빨리 시작해도 한 이게 6월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민사 사례에서 쓰는 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가면.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인데 12월은 최종 마무리지. 요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이게 한 11월, 12월 초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줄을 쫙 세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틀에 한 회차로 분량을 잡았을 때 7달이 걸리는 거면 지금부터 해도 겨우 끝나잖아요. 분명히 또 중간에 어그러지고 밀릴 거거든요. 공부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분량 늘리지 말라 그러고 요것만 하면 된다 그래요. 여기서 뭔가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유가 되면 뭐 교재 같은 것도 작년 걸로 그냥 업데이트만 해가지고 이런 게 여유가 넘쳐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정말 추가로 하는 건 뭐예요? 작년 모의고사예요. 이제 재작년이죠. 내년 시험, 그러니까 올해 거 6, 80을 하고도 여유가 되면 전해 거를 보는 거죠. 작년 거. 이렇게 모의고사 이제 2개년, 3개년 역순을 확대하는 건데 이거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정말 여유되면 채점기 주편 한번 읽어보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더 하면 똑같은 얘기 잔소리라. 요거 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냥 바로 하세요. 말한 거 들은 거 까먹기 전에. 민사 같으면 민법, 민소법, 기록이 아니라 이제 상법에 또 민사 같은 건 요건 사실은 집행 보정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또 돼야죠. 과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민사 줄 쫙 세우고 형사 쭉 줄 세우고 공법 쫙 줄을 세워가지고 표를 쫙 그려놓고 요거부터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강의 들을 때 새로 이제 막 강의 들을 필요 없이 교재 바꿀 거 없이 이 과목은 교재 정리도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점수 잘 나왔고 대신 이제 반복 학습은 해야 되니까 기존 교재에서 최신 판례 같은 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형법은 강의 안 듣고 형소는 좀 들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특별법은 특강 같은 거 하나 들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줄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민형공을 쫙 줄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딱 작년 기준으로 막판 딱 3년차 3학년 뭐 이제 재학생이 3년차에 열심히 한 바퀴 돌려서 들어간 거랑 NC생들이 이렇게 들어 똑같죠?
딱 시험장 올해 시험 들어간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내가 근데 객관식은 웬만큼 다 하셨을 겁니다. 객관식 빵꾸 낸 사람은 없거든요.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회, 역순으로 한 10회 정도 기준 잡아가지고 써보고 정리한 거 있는지, 써보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본인이 아니까, 본인이 알죠.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이거를 정말 제대로 기출문제도 안 써보고 들어갔구나 하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이 이제 점수 확인 되죠. 그 주관식 점수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정비례합니다. 생각보다 그 비례해요. 이거를 안 해봐서 그렇지 딱 눈앞에서 다 해보라 그러거든. 개인 상담하면. 그래서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겠죠. 상담이니까. 그럼 이거 맞춰오면 어느 정도 다 정비례해요. 이런 거 빠져있는 과목은 점수가 확실히 낮고, 그래도 좀 이런 거 꾸역꾸역 채워간 거는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메꿔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꿔 말하면 올해 이제 점수 안 나온 과목 같은 경우도 요거를 순서대로 제대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이러고 당연히 힘들죠. 힘드니까 시험이 보는 거고. 이거를 수행하면 점수는 당연히 오릅니다. 뭔가 막 불이 타.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막 열심히 공부해서 찍어 써가지고 남들보다 10점을 통으로 더 받아야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남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모르고, 남들이 못 쓰는 건 내가 굳이 쓴다 그래 점수가 10점짜리도 아니야. 1, 2점짜리 곁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대신에 뭐는 있어요? 짜실짜실하게 남들 다 쓰는 거 나 빼먹고 1점씩 깎여가지고 1점씩 깎아먹은 게 한 10개 뭐 10점이 빠지는 경우는 있죠. 공부를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우리 시험은 그냥 정석적으로 차근차근 하면 무난하게 붙는 시험이지, 막 뭔가 막 남들 모르는 걸 찍어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가서 붙겠다? 그런 시험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한번 줄을 세우고 공부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공부 중간에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 공부할 만해요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할 만하고 여유가 있는데요 하면 공부 지금 빼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 방금 얘기했죠. 물리적으로 이거를 한 바퀴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금 시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다음 주부터 해도 1년이 안 되잖아요. 해봤자 순수한 시간으로 따지면 8개월도 안 돼요. 막판 정리 빼버리면. 한 7, 8개월만 이걸 한 바퀴씩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걸 딱 붙을 만큼 상대적으로만 해가지고 최소만 해가지고 붙어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만 하시면 붙는데 지장 없고, 대신에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시험에 필요한 게 100이면 객관식에 필요한 게 100이고 주관식에 필요한 게 100이라고 치면 이상적인 공부는 120, 120, 120을 해서 들어가요. 왜? 항상 시험장에서는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오거나 내가 떨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하니까, 실력 발휘를 못할 것까지 생각해서 120으로 하면 100은 발휘할 거니까, 그게 원래 여태까지 여러분들 했던 공부면 변시는 80에 맞추셔야 돼요. 왜? 의욕에 넘쳐가지고 여길 120으로 하면 여기 20 빠지고 여기 20 빠져요. 그럼 여기 한 120 공부하면 살인 한 60밖에 못하고 기록은 대충 40 하다가 빵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선택 과목 꽈락 이런 괴담 같은 게 자주 그게 괴담이 아닌 게, 하다 밀리다 오면 여러분들 형법으로 따지면 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 하죠. 기록 빵꾸 나요. 정과목으로 따지면 공법이 빵꾸 나요. 왜? 항상 민형 공순서대로 공부하니까. 그리고 또 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생각보다 구멍이 많이 나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가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기출문제는 한번 보고 들어가야지. 하늘에 맡기는 거죠. 내가 본 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시험이 그렇게 운이 좋진 않으니까 구멍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방금 얘기한 걸 민형 공에다가 선택 과목도, 지금 선택 과목이 좀 빠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 한 바퀴를 커버하는 강의, 뭐 특강이든 말든 기본 강의든 짧게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커버하는 강의에 기출을 한번 돌리셔야 돼요. 아무리 선택 과목도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잖아요. 꽈락도 있고. 선택 과목도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 한 추석 연휴까지 끝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쫄립니다. 이게 막 밀려서 빵꾸 나는 게 많고. 선택 과목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택 과목은 한 추석 전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추석 연휴 때 그래서 그냥 특강 들어버리라 그래요. 정말 뭐 하면. 추석 연휴가 그런 거 메꾸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세부적인 거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투트랙이잖아요. 학원 시스템 자체가.
강의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으면 관리형은 그야말로 뭐야? 처음부터 문제풀이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관리형은 매일 시험이에요. 어쨌든 뭐 순서가 정해졌고 객관식, 주관식 뭐 이런 거는 맞춰서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관리형 같은 경우는 뭐 관리했고 강제하는 시간 강제하는 건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문제풀이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관리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줄을 세워보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이거 결정해주는 게 여러분 지금 제일 민감하니까 왜냐면 이제 일단 트랙을 정해야지 달릴 거니까 이거를 결정할 때 기준을 뭐라고 잡으냐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법 3과목, 공법 3과목, 민사는 그냥 러프하게 한 뭐 4과목이라고 쳐서 10과목이라고 치죠. 선택 과목 차치하고 대충 10과목을 줄을 쫙 세워봤을 때 한 10에 70%가 다 메꿔져 있고 한 20, 30% 두세 과목 정도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강의 듣고 교재 정리를 새로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답안 안 써보고 한 게 있으니까 또 혼자 쓰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냥 관리형으로 가라 그래요. 한 10에 7 정도가 채워져 있고 2, 3만 좀 보완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풀이 관리반 수행하면서 아까 저녁 이제 오전 오후가 이제 문제풀이가 메인이 되는 거죠. 관리형으로 가면. 그럼 남는 저녁 나 혼자 공부할 때 인강 같은 거 추가로 끊어가지고 상법 빵꾸난 거, 행정법 빵꾸난 거 새로 듣고 교재 정리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에 한 7 정도가 채워져 있으면 근데 그거 미만이면 강의형으로 가셔야 돼요. 얘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 또 안 돼요. 막연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상황을 가정하시고. 그래서 한 10에 7 정도 이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관리형으로 가셔도 돼요. 내가 답안 쓰는 게 좀 부족했다. 나머지는 반복해가지고 구멍만 몇 과목 메꾸면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고 한 절반 정도 한 10에 5, 6 정도가 이미 구멍이 나 있고 새로 해야 되고 교재도 새로 해야 된다. 일순환 강의도 새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거는 스터디 같은 걸 따로 짜거나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요. 또 혼자서 하면은 그런 거 시간 체크하고는 힘드니까 또 어느 정도 강제가 좀 필요하면 그 정도는 문제풀이 스터디는 짜도 된다고 해요. 다른 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딱 그거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새 대세는 다 관리형이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해보고 하면 학생들이 이제 막연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뭐 하려고 해요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보통 요새는 옛날에 한 10에 7년 요새 한 10에 8, 9에 다 관리형으로 간다 그럽니다. 요새 대세가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상담해가지고 이런 걸 줄을 세워보고 하면 한 10에 7은 강의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생각보다 구멍 나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해보라 그랬죠. 뭐 제가 안 쳐서 하든 본인이 해보든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애매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본인이 알아요. 이거 하고 싶긴 한데 그래 너무 구멍난 게 많지 새로 해야 될 게 많지 하면 애매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요새 대세랑 좀 반대되는 말에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뭐 좀 이쪽이 가야 될 것 같은데도 좀 무리해서 이쪽으로 간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커버하면 되죠.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오늘 끝내셔야 돼요. 뭐 이거 질질 끌고 그냥 한두 시간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본인의 이제 과오를 반추해야 되니까 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쫙 체크해 보시면 돼요. 줄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강의 상담할 때 표 같은 거 던져주고 채우라 그러거든요. 성적표 하나 내고. 그래서 요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관리형은 안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병행이 안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어쨌든 절대 다수는 아니고 다수를 따져봤을 때 요걸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이 신림동 수험생들의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관리형에 저는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더 하면 이제 잔소리여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 쫙 정리하시고 내가 어느 트랙으로 갈 건지 일단 결정을 하신 다음에 학원도 이제 뭐 강사진이나 이런 것들 또 내가 지금 메인으로 보완해야 될 과목 관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쌤이 어디 있냐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해서 주말까지 끝내셔야 돼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거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학원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수업 들을 건지 다 결정해서 끝내시고 당장에 세부적으로 내가 1년을 어떻게 지금 순서대로 공부할 건지 1년 계획이 잡혀야죠. 이런 것까지 할 것 같으면 물리적으로 이걸 10회 분량을 할 시간이 안 나온다 치면 7회, 6회로 쪼개셔야 돼요. 줄일 수 있는 건 이제 회차를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늘릴 것 같으면 14일을 늘리는 거고 줄일 것 같으면 5회 6회로 끊겠다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계획을 세워보셔야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과목별로 내가 좀 더 집중할 과목 회차를 늘리는 거고 그래도 좀 저번에 점수 잘 나왔고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완화해도 될 과목 회차를 줄이면 되는 거고 요거를 또 줄일 건 없죠. 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좀 분량은 이런 회차 같은 걸로 조정하는 거고 전체 과정을 생략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1년 계획 세우시고 하루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뭐 재수업 같으면 오전 수업 까니까 그럼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 공부는 어디서 할 건지 뭐 독서실을 끊을 건지 학원 이런 데서 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사례 기록 쓰는 거는 좀 스터디 같은 것도 너무 친한 사람끼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대면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도 스터디가 짜지니까 너무 친하면은 또 스터디 하겠다고 만나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당장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계획도 세워보시고 이거를 웬만하면 주말에 계획 세우고 정리하고 등록하는 걸 끝내시고 당장 다음 주부터 민법부터 시작하겠죠. 이거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이 아까우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객관식 범위 좀 늘리지 마. 객관식 좀 큰놈의 객관식 좀 그만 푸세요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거 잘하면 객관식 커버돼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보고 시험 준비하라 그러냐면 얘 그냥 밀어버리고 사례 기록부터 할 거예요. 사례 기록부터 하면 객관식 70, 80으로 커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례 기록 공부를 요거 내용이랑 병행해가지고 먼저 한 다음에 객관식은 마지막에 한번 훑어보면 돼요. 그냥. 그럼 사례 기록 공부항으로 커버되는 거 읽고 넘어가는 거고 왜 이미 답안에 쓸 정도로 암기가 끝나 있으니까. 그리고 사례 기록에서 암기 안 한 것만 객관식 질문 나온 것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저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를 새로 하라 그러면. 근데 이제 차근차근 공부할 땐 이게 제일 무난한 거고 이제 이거랑 병행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니까 어차피 풀어야 될 거. 자 그래서 내년에 붙으셔야죠. 빨리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하루라도 할 1년이라도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잘 왜냐면 요새 이제 개업시장 같은 데 워낙 힘들어지고 갈수록 좀 힘들어지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결국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자리 잡고 하는 사람들이 1년 2년 늦게 된 사람보다 유리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변호사는 먹고 살만해요. 뭐 변호사 힘들다 해도 다른 뭐 회사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시험에 일단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도 뭐 1등으로 붙든 꼴등으로 붙든 붙으면 돼요, 여러분들. 뭐 변호사 시험 성적 뭐 석차 같은 거 생각보다 뭐 취직하고 할 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작용 안 해요, 여러분들. 일단 그냥 시험 붙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일단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시험이 뭔가 막 수석으로 붙겠다 해야 겨우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절반만 제끼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데 들어오지 마실 거지만 요거를 전과목을 구멍 없이 하면 붙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변신 항상 무난하게 붙으라 그러거든요. 수석으로 막 1등으로 그런 거 필요 없으냐. 붙으면 돼요. 무난하게 공부해서 오버하지 말고 대신 구멍 없이 그냥 무난하게 공부해가지고 무난하게 붙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쉽게 안 되셨을 거긴 한데 1년째 열심히 건강관리 잘하고 컨디션 이제 계획 정리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내년에 붙으셔야죠 당연히.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개인 상담 원하시면은 그냥 저 뒤에 있을 거니까 바로 나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홍영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